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운명처럼 저희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타로 카드로 여러분을 향한 강렬한 시선 따라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주변에 흐르는 에너지 파장을 거꾸로 읽으면서 여러분을 궁금해하고 생각하는 사람을 읽어드릴게요. 눈을 감고 현재 여러분에 집중하신 후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보라 고르신 분들, 여러분을 지금 궁금해하는 사람, 이 사람의 정체성과 또 마음을 먼저 읽어봤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보라분들의 상대방은 여러분이랑 거리가 멀지 않다라고 보여요. 물리적인 거리 자체는 멀지 않은데 사실 심리적인 거리는 좀 멀다고 보이거든요. 회사원이신 분들은 같은 회사에 있는 분, 또 뭐 거래처나 같은 건물 안에 있는 분, 자주 부딪히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또 여러분이랑 친한 사람이랑은 좀 걸쳐서 알고 있는 그런 지인으로 보이고요. 학생이신 분들은 같은 장소에서 공부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이 버스나 지하철 같은 곳에서 이제 매일 같은 동선을 공유하는 그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말은 걸지 않을 정도로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라분들은 이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심리적인 거리감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분의 존재를 알고 나면 말도 안 된다, 좀 의외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이랑 예전에 친했던 분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연인도 아니었고 또 썸이나 애매한 관계로 남았던 그런 사람도 아니라고 보여요. 남사친이나 여사친처럼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도 아니라고 보이고요. 개인적인 연락이 두 분 사이에는 이제까지 거의 없었고 하더라도 이제 공적인 얘기만 주로 하기 때문에 서로 어떤 가치관 가지고 있는지 모를 것 같아요. 또 거리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분의 높이가 약간 다른 모습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분이 나이가 많다거나 지위가 좀 높은 것 같고요. 같은 나이나 같은 지위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분의 체격이 더 큰 걸로 보여요. 혹은 좀 실력이 뛰어날 수도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상대방은 여러분을 좀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감싸고 싶다, 귀엽다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높낮이의 구분이 있다 보니까 이분은 스스로를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가깝지 않은 사람,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사람,
하지만 상대방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거나 능력이 좀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보라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또 여러분을 궁금해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분의 정체성을 보시면 교황, 태양, 은둔자 다 거리감이 있거든요. 가장 먼저 교황 카드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분이 좀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보라분이 보셨을 때는 이분은 좀 패션에 관심이 없다 이런 인상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이 교황 카드는 자기만의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취향이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뭔가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사람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매일 좀 비슷해 보이는 옷, 맨날 똑같아 보이는 신발 이럴 수 있어도 이 사람은 자기가 선호하는 뭔가가 뚜렷하게 있거든요. 자기 주관이 있어서 선택한 거고 아마 여러분이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안함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교황 카드는 좀 군더더기가 없다, 허세가 없다 이런 의미로도 연결할 수 있거든요. 이분은 좀 수수한 스타일을 가졌을 것 같고요. 또 이 카드가 보여주는 것처럼 교황은 이렇게 높은 단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외모는 전반적으로 좀 깔끔하고 패션 자체도 좀 때와 장소에 맞는 수수함 이런 면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보라분들께서는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여러분 연락처가 돌아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좀 깔끔한 스타일인지 군더더기가 없는 외모를 가졌는지 튀지 않는 스타일을 가졌는지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시면 아마 이 상대방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고요. 또 오늘 교황 카드 뒤에는 이렇게 태양 카드랑 은둔자가 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일이나 학업이나 뭔가 커리어와 관련된 분야에서 성공이 예측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미 성공을 누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성공이 확실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라분들이 보셨을 때 이 사람은 뭔가 존경할 만한 면이 있다 이런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회사 안에서 높은 위치, 상사의 이미지도 있거든요. 비슷한 나이인 사람이라고 해도 이분이 능력이 있고 일단 자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이 사람을 두고는 좀 주관이 뚜렷하다 이렇게 묘사할 거예요. 근데 교황이랑 태양이랑 은둔자 이 세 카드가 다 좀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일단 교황은 좀 속세와 구분되는 삶이다 이런 특징도 있고 태양도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포스가 있다 이런 뜻을 가지기 때문에 보라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워낙 거리감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나를 지금 궁금해한다고 약간 의외의 인물일 거예요. 또 은둔자는 또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독이 있고 외로움이 있다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이분은 지금 누군가가 옆에 없는 싱글이나 솔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요. 이분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한 커플이라고 하더라도 이분 마음속으로는 자기 연인, 자기 주변 관계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는 게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 은둔자가 들어왔다는 거는 주변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 보면 보라분들을 궁금해하면서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라는 내가 지금 누굴 만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나는 보라가 궁금해. 이러면 안 되는 걸까? 약간 이런 생각도 보이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보라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읽어보면 섬세하고 따뜻한 보라. 나는 그 사람이 궁금하다. 좀 이런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상대방은 여러분을 좀 깊이 또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것 같아요. 특히 앞에 여왕제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라분들의 어떤 배려심 넘치는 행동을 봤다라고 보이거든요. 보라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또 그런 마음은 몸에 배인 성향 같은 걸까? 약간 이런 궁금증으로 시작했다고 보이고요. 보다 보니까 보라분이 좀 선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인상도 가지는 것 같아요. 선한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에너지나 기운이랑 관련돼 있거든요. 선한 사람이라는 거는 에너지나 기운이랑 관련돼 있거든요. 이 세상은 모두 이기적인 사람으로 가득해.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선한 행동이 들어오면 그 고정관념이 스르르 녹아내리게 만들어지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다라고 하고 또 고정관념이 없어진다라고 할 때는 흔히 고정관념을 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깬다라는 거는 물리적인 충격, 이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고정관념이 깨진다라고 말할 때는 약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적일 때, 기존의 세월의 힘으로 누적되어 온 가치관이 있는데 그거를 부셔버릴 정도의 힘이 있을 때, 그때 깨지니까요.
이제 그만큼 고정관념은 이미 어떤 정착돼 있는 생각을 바꾸는 거라 그게 깨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의 이 성숙한 성향, 배려심 있는 성향, 이거는 물리적인 힘으로 깨는 게 아니라 어떤 봄날의 햇살이 눈을 녹이는 것 같은 그런 에너지의 차원이라고 보여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면서 그 고정관념이 스르르 녹게 되고 나는 어떤 씨앗을 보았다, 가능성을 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을 보면서 햇살이 나한테 온 것 같다. 나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보라를 보고 나니까 나의 고정관념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특히 상대방이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을 보시면 동전 1번에서 동전 10번으로 갑자기 전진하고 있거든요. 이 흐름을 생각하면 아마 보라분들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셨고 또 그 행동을 보면서 상대방 마음이 좀 갑자기 움직인 것 같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약간 이런 마음이 상대방에게 자리했다고 보이는데요. 이제 그 모습이 여러분에 대한 호기심, 이거를 씨앗처럼 뿌려놓은 거죠. 근데 씨앗이 예상보다 너무 빨리 자라가지고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지금 갑자기 커진 모습이 있거든요. 일단 동전 1번 카드를 보시면 놓칠 수 있는데 하지만 놓치기엔 너무 아쉬운 또 잠재력이 강한 기회가 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지금 이 주인공이 인형 뽑기 같이 생긴 기계에서 농구공 하나를 꺼내고 있어요. 지금 아래에는 농구공 말고 럭비공도 있고 다양한 공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주인공이 지금 농구공을 잡아서 진짜 꺼낼 수 있게 된다면 또 이 농구공을 가지고 농구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해서 농구 선수가 될지도 몰라요. 이제 그야말로 이 기회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죠. 이제 그 정도의 가능성,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면서 보라는 뭔가 다른 것 같다. 보라를 통해서 내가 관점이 좀 달라지는 것 같다. 인생의 축이 변할지도 모른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이제 여러분의 어떤 스펙이나 외적인 특성 이런 걸 보면서 원래 이런 사람은 보통 이렇더라 이렇게 편견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은 보통 저런 행동을 하더라. 약간 이런 고정관념이죠. 근데 여러분을 실제로 알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틀렸다라는 것도 알게 된 거거든요. 아, 내가 몰랐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보라는 다른 사람들과 완전 다른 사람이었네. 약간 여러분의 존재감이 확 커지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는 지금 동전 10번으로 전진하거든요. 숫자 10은 원래 완성을 의미하고요. 근데 완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작을 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또 이 동전 10번은 그 숫자 10 중에서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정도로 귀한 유산이 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두고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어지고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지 않을까? 내가 몰랐던 또 다른 유산, 배울 점, 보라를 통해서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고 직급이 높을 수 있고 여러분보다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데도 여러분을 보면서 아, 내가 보라로부터는 배울 점이 있다, 궁금하다,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도 에너지 차원에서는 이런 마음을 품게 만드는 보라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생동감 있다, 귀엽다, 발랄하다. 약간 이런 에너지 차원에서 긍정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 호감을 기반으로 호기심이 점점 커지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분의 미래를 보여주는 카드들을 보시면 일단 서로 묘한 에너지를 잃게 되거든요. 하지만 한동안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해요. 이 미래 카드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칼 4번 카드를 보시면 지금 두 사람이 눈을 감고 있거든요. 서로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지만 또 느끼고 있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라고 보여요.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두 사람이 하나의 원 안에 있거든요. 공감대가 있을 것이다. 서로의 존재를 눈치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원 안에 공존하고 또 두 사람이 위아래에 있다는 거, 이거는 높이는 다르지만 같은 축, 수직 방향에 있거든요. 가치관의 결이 같다. 그걸 눈치채게 된다라고 보여요. 같은 것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약간 텔레파시가 통하는 그런 장면도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그걸 두고 바로 어떤 다음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에 들어온 메이저 마법사 카드를 보시면 지금 한 테이블에 두 사람이 같이 앉아있고 꽤 가까이 앉아있거든요. 준비된 상태에서 눈을 마주치는 교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요. 같은 공간에 앉아서 서로 조금 더 밀착하는 장면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또 이 장면 이후로 완즈 4번에 결혼을 의미하는 카드도 나왔어요. 이제 그렇다면 두 분이 마법사 카드 장면에서 어떤 장면을 만드느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두 분의 결합이 이어질지 또 안 들어올지 이런 것도 결정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오늘 조언 카드를 보시면 병 속에 담겨져 있는 소식이 들어온다라는 카드, 운명의 붉은 실이 연결된다라는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이 두 조언 카드를 미래 카드랑 연결해 보면 아마 보라분들은 이 관계를 두고 어떤 결단을 내리실 것 같아요. 일단 병 속에 담긴 소식은 분명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하지만 작은 유리병에 있는 소식이 망망대해를 타고 와요. 병을 찾으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 분이 함께하는 장면, 이 대화를 나눈다든지 마법사 카드처럼 눈을 마주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누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딱 선을 자를 수도 있어요. 나는 당신을 거절하겠어요. 당신과의 대화는 유쾌하지 않아요. 약간 이런 신호를 줄 수도 있어요. 또 운명의 붉은 실을 보면서 나는 지금 끝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니까 나는 이 끈을 잡지 않겠어 라고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언이 들어온 걸 보면 아마 지금 보라분들 궁금해하는 이 상대방, 좀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사람, 또 성공이 예측되는 사람은 확실하지만 이분이 여러분 눈에 차지 않을 수 있어요. 뭔가 사랑의 표현이 서투르다든지 뭐 외모나 스타일이 여러분 이상형과는 좀 멀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보라분들이 이런 사람이면 내가 굳이? 약간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거든요. 선을 딱 긋는다든지 이 인연의 끈을 잘라버리는 그런 결과를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오늘 카드들을 전체적으로 둘러보면 이 상대방의 생각도 꽤 깊고 또 외적인 어떤 첫인상 이거를 뛰어넘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두 분만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망망대해밖에 없구나. 아무 사건도 없네. 약간 주변 사람들의 가능성이나 싹을 아예 잘라내실 수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 카드들을 보시면 이 주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의 연락처로 알고 있는 사람, 지금 서서히 호감을 품기 시작하는 단계고 여러분의 존재감을 자기 마음에 좀 뿌리내리는 단계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면서 여러분의 평소 배려심을 조금 더 확산해서 보여주신다면 아마 천천히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마음도 보라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초록 고르신 분들, 지금 여러분을 궁금해하는 사람, 이 사람의 정체와 마음을 먼저 읽어봤는데요. 오늘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좀 신선하다, 상쾌하다라는 키워드들을 읽어볼 수 있어요. 봄날에 새로 피어난 꽃과 나뭇잎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청량한 마음, 이런 것도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새로 나는 나뭇잎을 바라보면 그 나뭇잎이 아주 연한 연두색을 띠잖아요. 바로 그 색이 초록분들을 바라보는 상대방의 마음이라고 보이고요. 근데 막상 그분의 이미지 자체도 바로 그 연두색으로 보여요. 이제 그래서 초록분들은 좀 순수한 사람이 순수한 눈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잘 알지는 못한다라고 보이고요. 미래 가능성을 계속 떠올리고 있다고 해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평소에 오가는 일상적인 길, 출퇴근길이나 등하굣길, 자주 지나가는 길에 있는 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봄날 그 나무에 아주 연한 연두색 잎이 새로 자라기 시작한 걸 여러분이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럼 그 잎을 보면서 이 잎이 따사로운 봄과 뜨거운 여름 어떻게 보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날 이후부터는 그 나무를 다른 나무들보다는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게 되고요. 이제 그런데 봄날에 라일락이 은은한 향기를 내는 것처럼 그 나무의 매력에 여러분이 빠져들게 되고 또 자꾸 시선이 멈추게 되는데요. 이제 그 나무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상대방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그 새 생명의 생동감을 아는 사람은 이미 생동감을 품고 있기 때문에 또 보는 눈이 있어서 초록분을 보게 되었다, 이런 모습으로 연결해 볼 수 있거든요. 초록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도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가졌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을 좀 알아보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분 관계의 대표 카드에 지금 첫 데이트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두 분이 예전에 로맨틱한 관계로 연결된 사람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이분도 로맨틱한 관계까지도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저 호기심의 단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요. 아마 두 분은 지인으로 연결됐다든지 혹은 아직 지인까지도 연결되지 않았을 정도로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이름만 아는 상태일 수도 있고 오히려 이름도 모르는 사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출퇴근길에 나무를 만나는 것처럼 좀 일상적인 동선이 겹친다, 또 주기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인이신 분들은 직장이나 거래처에 존재하는 사람일 수 있고요. 학교나 모임이나 주기적으로 가시는 운동센터 같은 곳일 수도 있어요. 매주 특정한 요일에는 그곳에 가신다든지 혹은 특정한 시간대에는 자주 가게 되는 단골 가게의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연결된 적이 없지만 앞으로도 마주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한 번에 다가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주 가는 데서 원래 마주치는 사람인데 조금 더 다가가면 초록분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앞으로 동선을 바꾸게 될 수도 있죠. 자주 가는 도서관이나 독서실, 카페 이런 곳인데 누가 갑자기 말을 걸면 좀 익명성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는 것 자체가 불편해질 수 있죠. 상대방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다가올 정도로 과감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 과감한 도전을 하기에는 또 쉽지 않은 상태라고 보이고요. 이분이 생각하는 최적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천천히 좀 불편하지 않게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고요. 그러면서도 다음에도 또 마주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약간의 불안한 감정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분의 정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력은 있는데 아직 발현되지 않은 모습이 있거든요. 막 태어난 아기 같은 이미지도 있고요. 아직 뭔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청년, 청소년 이런 이미지도 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인턴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좀 긴장한 어깨가 있어요. 정장을 입고 출근을 했는데 아직 정장이 몸에 익지가 않아서 좀 어색한, 본인 스스로 좀 어색해하는 그런 모습 생각해보면 이분 이미지에 가장 가깝고요. 청년의 이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성장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또 함부로 평가할 수도 없죠. 어쩌면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역량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을 읽어보면 사실은 잠재력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고요. 다듬어지면 엄청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모의 차원에서도 타고난 체격은 좋은데 아직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지 못했을 수 있고요. 좀 덜 다듬어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스타일링 못하는 모습도 있고요. 한껏 멋이 든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옷을 입고 내가 행동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약간 좀 배우는 단계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아직 좀 가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요. 하지만 멋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체격이 좋거든요. 잘 다듬으면 빛나는 외모를 갖게 될 거예요. 또 이분은 인간관계에서도 아직은 좀 경험해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서서히 알아가고 있는데 아직 타인에 대해선 정말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도 막 자기만의 고집스러운 취미, 취향 이런 거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무난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을 찾고 싶고 무난한 사람 찾고 싶은데 자기 취향이 또 뚜렷하지 않으니까 좀 걸러내기 어려운 아직은 인연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상황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봄날에 라일락이 진하게 향기를 내뿜으면 누구나 주변을 둘러보면서 라일락이 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초록분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여러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금 여러분의 취향이나 여러분의 성향도 자세히 알지 못해서 또 다가오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고요. 신기하게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 보시면 주인공이 다 등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등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체격이나 자세나 스타일 같은 거는 나름 잘 관찰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세 카드의 주인공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꼼꼼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여러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관찰한 시간이 있다고 보이고요. 여러분이 누군가랑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하는 장면도 봤고, 또 여러분이 책임감 있게 일하는 모습도 봤고, 여러분이 열정을 쏟는 모습도 봤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초록분의 일상을 좀 여러 장면을 보면서 지금은 초록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때는 이런 대화를 나누구나,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멈춰서 여러분을 자꾸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이미 SNS는 관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분의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초록은 이런 면이 있네, 이런 취향이 있네, 이런 데 가네, 약간 이런 거 생각하는 것 같고요. 자기 취향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초록분이 이런 거를 하는 거 보니까 요즘 이런 게 유행인가? 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거든요. 이분은 아직 예술적인 취향 같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얻게 될 수 있어요. 초록분이 입는 옷이나 어떤 스타일을 보면서 저런 거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별로 그런 쪽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을 서서히 보면서 초록이 하니까 저런 거 되게 좋아 보인다. 저런 거 가치 있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남아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가는 곳 다 좋아 보이고 또 그게 다 긍정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먼저 들어온 이 카드를 보시면 지금 두 사람이 음료수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꽤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의 대화 내용이나 감정 상태 같은 거는 정확히 모르는 것 같고요. 조금 더 다가가서 대화 내용을 듣고 싶긴 해요. 근데 더 다가가면 초록분의 사생활을 방해하는 것 같고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예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뒷모습은 바라봐도 어차피 눈치채지 못하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책임감을 발휘하는 모습도 봤고요. 초록은 뭔가 한번 하면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막상 그걸 가서 말하면 방해가 될 것 같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더 다가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동료도 가능해요. 다른 동료랑 같이 서너 명이서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아직 뭔가 딱 둘만이 얘기를 시작하기에는 어색한 관계일 수도 있고요.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초록분들한테 너 되게 잘한다, 너 잘하더라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뭔가 따로 둘이 시간을 내서 말하기에는 이상하고 뭔가 개인적으로 연락하기에는 어색한 사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그걸 표현하면 약간 더 어색해질 수 있는 그런 사이로 보여요. 그러면서 초록분들이 즐겁게 하는 일, 또 주말에 하는 일, 여가 생활이나 취미 생활 이런 거를 보면서 초록이 하니까 좀 멋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직접 말하기에는 어색하죠. 그래서 말도 못하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초록분들에게 들어온 조언이랑 또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을 궁금해하는 사람이랑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려고 했는데 지금 초록분들한테 카드들이 오히려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관계는 사실 발전 가능성이 꽤 크고 또 상대방의 정체도 괜찮다고 보여요. 그래서 카드들이 권하고 있는 거죠. 조언과 미래가 연결된다는 거는 카드들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당신이 조금만 조언을 따라서 행동해봐라. 그러면 얻을 게 더 많고 이익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이랑 미래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초록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 또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 굉장히 좋다, 잘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미래를 조금 더 빨리 당기고 싶다면 당신이 조금 더 빨리 걸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요. 상대방의 호기심을 조금 더 자극하는 것도 좋겠다고 보이거든요. 호기심을 자극하면 상대방에게 조바심을 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포인트로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보이고요. 평소보다 SNS 업로드 주기를 좀 불규칙적으로 바꿔보신다든지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사진 올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주기적으로 방문하시는 장소가 있으시다면 그 주기를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주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다면 한두 번은 참석을 안 한다든지 동료들이랑 시간을 보낼 때도 나 오늘은 좀 바빠서 같이 커피타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잘라내시고 상대방이 우리는 늘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상황을 약간 바꿔보시는 거 그게 방법이 될 것 같고요. 혹은 스타일 자체를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여요.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옷 스타일도 좋고요. 신선한 자극과 변화를 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랑 적극적으로 소개팅을 해보고 그런 걸 주변에 흘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뭐 액세서리를 바꾸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약간 초록분이 선물 받았나? 이렇게 호기심 자극하는 것도 좋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조금 더 안달나게 만들어야 상대방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확 당기려는 마음도 생길 거예요. 지금보다 간격을 조금 더 벌리시면 상대방에게 자극이 될 거거든요. 갑자기 다가와서 자기 존재를 알릴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초록분들은 일상에 이미 숨어있는 이 사람, 수면 위로 올라오도록 한번 파도를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이고요. 변화나 변신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평온한 호수 같은 마음에 돌이 던져지거든요. 그러면 신선하고 상큼한 마음을 가진 사람, 또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막 헐레벌떡 달려올 것 같아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파랑 고르신 분들 오늘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지금 파랑 분들 궁금해하는 사람에 대한 정체 또 마음 상태 좀 또렷이 읽어볼 수 있는데요. 카드들을 보면 에너지 자체가 좀 좁고 깊다 이렇게 보여요. 그만큼 파랑 분들은 이제 오늘 리딩을 들으신 다음에 이분의 정체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이고요. 또 이분 마음의 경향성도 뚜렷하거든요. 여러분도 상대방 마음을 두고 헷갈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에너지가 좀 응축돼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마음이 좀 진하고 깊다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이분이 지금 파랑 분들을 꽤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냥 궁금하다, 호기심 있다 이 수준을 넘어서고 좀 강렬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 파랑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다라고 보여요. 이제 근데 에너지가 응축돼 있다라는 거는 음양의 기운에서 봤을 때는 음에 속하거든요. 하나의 중심점을 두고 응축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 응축된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가운데 핵이 품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가운데 핵의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고 또 심지어 공기도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기층이 형성돼 있고요. 대기층 바깥은 무중력 상태, 그래서 지구의 영향력 바깥에 있는 거는 사실 어떤 것도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지구의 강한 힘, 이렇게 응축된 힘, 이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보이고요. 근데 지구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대기층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지구 바깥에서 보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고요해 보이잖아요. 그만큼 이분은 지금 자기 마음을 진짜 티 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속에서는 정말 엄청 부글부글 끓고 있는 마가마가 있는 화산이 있는데 그게 폭발하기 전까지는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 모습. 이분의 정체랑 마음을 보면 자꾸 지구 중력의 힘이나 화산 같은 힘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이미지를 연결해보면 파란분들의 상대방은 여러분이랑 꽤 가까이 있으면서도 전혀 티를 안 내는 사람이라고 보이고요. 알게 된 지는 꽤 된 사람일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어쩌면 두 분 사이에는 불화가 있었을 수 있거든요. 장벽을 이렇게 서로 세우고 있고 거리감을 일부러 만든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이야 라고 딱 규정된 모습이 있는데 그걸 깨기가 좀 어려운 상태로 보이거든요. 몇몇 분들은 과거의 연인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은 나는 지금 파랑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그걸 좀 눌러야 돼 라는 마음도 있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식도 강하거든요. 여러분을 두고 이렇게까지 마음을 꾹 참게 되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로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서 업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토론을 막 하는 거예요. 회사 일이니까 사실 감정적으로 얽힐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목소리가 커지고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마음도 들고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이제 윗사람이 회의를 그냥 급하게 끝내는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에 와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그 사람을 대할 때 좀 거리를 두게 되거든요. 어쩌면 앞으로는 자리를 아예 피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갑자기 업무가 바뀌게 되고 뭐 그 사람이 다른 사무실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그때 회의할 때 왜 그랬는지는 제대로 해명을 듣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태, 이런 멀어짐, 이런 장면도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파랑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그때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 약간 이 상태로 멈추게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두 분은 서로의 정체성이 지금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해소가 안 된 상태로 보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파란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들을 말이 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해명을 해야 되는데 듣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상대방도 이제는 좀 해명하고 싶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해명하기가 좀 어색하고 민망하다라고 해요. 이제 물론 두 분 관계가 막 굉장히 큰 불화까지는 아닐 수 있거든요. 막상 이제 와서 대화해보면 과거의 일들은 별일이 아니었고 뭐 오해도 금방 풀릴 수 있어요. 또 상대방은 파랑분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속사정이 있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날 그렇게 회의를 할 때 화를 낸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이제 와서 보면 뭐 별일도 아니었던 거죠. 이제 그 당시에는 상대방이 좀 코너에 몰렸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했는데 지금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파랑분을 떠올리게 되고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이렇게까지 파랑한테 생각이 남을 줄은 몰랐어. 그러면 지금 코너에 오히려 더 몰린 것 같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 풀어버릴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두 분 관계에서는 뭔가 오해를 풀고 싶다라는 기본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두 분은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으로 남은 관계, 가까이 있어도 좀 가까워지기에는 조금 어색한 관계, 나에 대한 궁금증을 상대방은 철저히 숨겨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파랑분들에게 이분의 정체는 사실 새로운 사람이나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존재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이미 한 번 이상의 사건이나 인연으로 얽힌 게 있어요. 과거의 오해를 좀 풀어야 되는 사람? 근데 만약에 앞으로 잘 될 일이 없고 또 마주칠 일이 없으면 오해를 풀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너는 너대로 가라, 나는 나대로 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요. 근데 오늘 카드들이 이렇게 좀 강렬하게 응축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두 분의 과거가 뭔가 청산이 돼야 되고 뭔가 오해를 풀어야 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또 미래에 엮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또 이분의 감정, 그 응축된 에너지를 읽어보면 쉽게 여기서 포기될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최근 이분은 파랑분에 대한 생각을 꽤 많이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파랑은 요즘 좀 잘 지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러워하고 있기도 하고요. 파랑은 행복한 것 같다, 인생 만족감이 좀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옆에 있으면 그 에너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이분이 지금은 삶의 활력소가 부족한데 여러분의 존재가 자기 삶의 비타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아마 이분은 여러분에 대한 정보가 이미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파랑은 이러이러한 사람, 이런 거 보면 웃는 사람, 이런 거 보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취향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어떤 것에 웃고 어떤 것에 우는지 여러분의 가치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분에게는 꽤 강한 인상으로 남았다고 보이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 떠오르는 사람, 이제 이런 이미지도 생각해 보게 돼요. 어떤 물건을 보면서 여러분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 또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여러분이 떠오른다는 거, 두 분만의 추억이 있을 수 있고요. 공유하는 기억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이분의 마음에는 만약에라는 감정도 있거든요. 만약에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만약에 우리가 다른 장소에서 만났다면, 만약에 지금 처음 만났다면 이런 감정도 있어요. 이미 두 분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지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우리는 더 잘 될 수는 없어. 이런 부정적인 인식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인연으로 맺어졌다면 좀 다른 결말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그만큼 좀 아쉬움이라는 감정이 많이 있는 상태. 근데 그 아쉬움을 극복할 정도의 용기는 현재 부족한 상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대기만성, 늦가기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늦더라도 반드시 피게 되는 꽃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카드가 뜬 걸 보면 아마 여러분과 이분의 관계에 지금 한순간에 결정될 것은 아니다. 한순간에 결론을 내릴 것은 아니다라고 보이고요. 첫인상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되면 보일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꽃이 활짝 피기 전까지는 안에 얼마나 많은 겹의 꽃잎이 있는지 또 어떤 모양으로 피게 될지 함부로 말할 수 없죠. 두 분 관계도 지금 당장은 결단을 내릴 수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어린 백조가 오리 사이에서 살아갈 때는 그저 미운 오리 새끼였어요.
하지만 백조를 만나서 오리무리를 떠나게 되고 날아가는 장면, 두 분의 관계는 지금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고요. 또 그만한 잠재력과 파워를 가진 관계다. 이렇게 보여요. 화산이 폭발하기 전까지는 밖에서 화산의 에너지를 가늠할 수 없는 것처럼 두 분의 관계는 마지막이 아직 오지 않았다. 최종 결론까지 남은 것들이 많다라고 보이거든요. 또 오늘 화산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카드가 바로 이 재생산이라는 단어예요. 재생산은 이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마그마가 지나갔던 화산섬에 나무가 하늘의 축복을 받게 돼요. 새로 잎을 내게 되죠. 두 분의 관계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하와이나 제주도나 다 화산으로 시작한 섬이잖아요. 바다 아래에 있을 때는 여기 섬이 생길 거라는 거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화산 폭발과 함께 섬이 만들어졌고 또 섬들은 화산들이 쉬면서 나무들이 뿌리내리게 되고 울창한 숲을 만들어요.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살게 되고 세대를 거듭하게 되고 마을도 만들게 되죠. 화산이 폭발하는 순간에는 우리는 대처를 해야겠지만 그 이후에는 평화와 풍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 분들은 지금 이후부터 두 분 사이에 한 번의 마주침은 반드시 있을 것 같고요. 폭발이 있을 건데 그때 여러분이 잘 대처하는 지혜도 필요하겠죠. 특히 파란 분들의 카드를 보면 상대방이 한 번은 연락을 할 거로 보이거든요. 용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요. 그때 또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죠. 화산이 폭발하면 도망가고 싶고요. 장미꽃을 받는 순간 가시가 있을지 모르니까 피하고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화산섬에 살 수 있을 거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이 꽃이 날 위해 준비된 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화산을 조금 더 멀리서 지켜보기는 하되 아예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떠날 필요도 없고요. 특히 파란 분들 경우에는 상대방이 좀 급하게 연락해서 여러분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한테 좀 과도한 부탁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도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확실히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피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갑자기 연락한다든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다든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도망가야겠어. 근데 도망갈 방법도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못하는 타이밍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을 보시면 이 장면은 아예 피할 필요도 없고 또 그 사이에 여러분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아직은 용기가 없는데 마음이 커지고 있구나라는 흐름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마음은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성숙하지 못하다든지 좀 예상을 빗나가는 표현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분이 뭔가 오해를 풀고 싶다라는 실마리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이분을 성장하게 만드는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다 받아주고 허용해준다는 아니에요. 가운데 들어온 동전 6번 카드는 배려심을 발휘하는 게 좋다. 하지만 공정하게 평가해라 이런 뜻도 있거든요. 상대방의 표현 자체는 허용해 주시되 방식이 틀렸다면 넌 이런 부분은 틀렸어. 명확하게 표현해 주시고요. 그렇게 지적을 해주는 것이 또 상대방을 성숙하게 만드는 방법이고 또 오해를 풀어가면서 속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파란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노랑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를 읽어보면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다라는 마음이 가장 먼저 읽히는데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노랑 분들보다 나이가 많다든지 좀 지위가 높은 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요. 혹은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 좀 귀엽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체격이 좀 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좀 발랄하고 맑은 이미지, 이게 좀 호감으로 강하게 작용한 것 같고요. 또 이 귀엽다라는 이미지랑 내가 노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이거는 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진짜 윗사람이라든지 여러분이랑 나이가 같더라도 좀 실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노랑은 좀 순수한 면이 있는데 내가 그걸 이끌어주고 싶다. 약간 리더십, 또 주도적인 성향이랑도 연결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분 사이에는 좀 걸림돌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고 궁금해하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이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이분이 호감을 표현하면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 같아요. 이분의 이미지 자체가 좀 선을 지킨다라는 것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구분이 돼야 되고 우리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권위가 있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혹은 두 분은 좀 공적인 얘기를 나눠야 되는 그런 장면에 있으신 것 같거든요. 두 분은 대화를 나눈다고 해도 뭔가 일상적인 얘기는 괜찮은데 더 조금 깊이 들어가기에는 난감한 그런 관계라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날씨 얘기 같은 거는 할 수 있는데 이상형에 대한 얘기나 금전적인 얘기나 가족 얘기 같은 좀 딥하고 깊은 얘기 그런 건 좀 하기 어려운 상대로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사실 그 민감한 주제의 고민, 이분이 사실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고 적어도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커리어에 대한 고민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딱히 도와줄 사람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 부분에 상대방이 알고 보면 진짜 알짜배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이 상대방이 직접 뭔가 소개해 준다든지 알아봐주고 좀 도움 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몇몇 분들은 이 상대방의 능력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된다는 거 알고 계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막상 상대방이랑 가까워지면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내가 먼저 다가가기에는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계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히려 여러분을 궁금해하고 여러분이 자기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기다리는지를 생각해보면 지금 이분이 절제 카드랑 정의 카드를 양쪽에 끼고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만 딱 도와주면 뭔가 공정성에 위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미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좀 높은 직급에 있는 분인데 딱 여러분만 케어해준다 그러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 장면도 보이거든요. 정부에서 여러분만 딱 도와준다든지 금융기관에서 딱 여러분한테만 대출을 더 많이 해주고 이자를 깎아준다든지 이러면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식의 위치가 보이거든요. 이분 입장에서는 대놓고 여러분한테 직접 나서서 도와주기 어렵다고 해요. 근데 마치 어떤 장학금 신청하는 사람한테만 장학금을 주는데 그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자체를 많은 사람이 모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럴 때 장학재단에 직접 찾아가서 혹시 장학 프로그램 신청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이제 담당 직원이 상세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움직이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대라고 보여요. 이제 그래서 노랑분들은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나랑 거리는 있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먼저 다가오기에는 쉽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케어해주기만 하면 좋은데 그게 또 공정성에 위배되는 사람, 이런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분은 여러분을 귀엽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다가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먼저 신호를 보내시는 것도 빠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굳이 내가 먼저 나서서 시작해야 되는 관계인가? 이런 마음 드실 수 있는데 오늘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이 진짜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관계로 보이거든요. 이분으로부터 진짜 실질적인 도움도 받게 되고 정서적인 의지도 분명히 될 거예요. 꼭 뭔가 로맨틱한 관계나 육체적인 관계로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 이 사람이 내 편이라는 거는 나한테 진짜 굉장히 큰 의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또 이분은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그럴 준비를 실제로 하실 수 있는 그런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보여요. 오늘 이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을 두고 몇 가지 궁금증을 나눠서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꼼꼼하게 궁금증 자체를 좀 적어보는 모습이기도 해요. 아마 이분이 여러분을 꽤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궁금증 자체도 약간 질문지, 설문조사, 시험지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인터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내가 노랑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고 알고 싶은 게 있다. 이런 이미지가 강해요. 그럼 이분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재 노랑분이 관심 있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집이나 취향, 뿌리 이런 것에 대한 감정 궁금해하고 있다고 해요. 또 그 감정에서 시작되는 분야, 그런 쪽에 두고 고민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노랑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삶의 목표에 대한 질문이라고 해요.
목표로 하고 있는 커리어나 진로 방향, 미래에 대한 큰 그림, 이제 이런 부분 궁금해하고 있고 혹시 그 부분 공유할 수 있는지 자기가 도와줄 게 있는지 듣고 싶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혹시 나와 앞으로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지, 인연을 유지할 생각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라고 해요. 꽤 깊고 진지하고 구체적인 궁금증 가지고 있다고 보이죠. 또 오늘 키워드 카드를 보시면 이제 막 피기 시작한 꽃이 있다 이런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이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새로운 얘기 펼쳐보고 싶은 의지도 있고요. 또 꽃은 태어날 때부터 꽃 피는 거를 목표로 살아왔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씨앗 자체에 DNA가 있어요. 꽃이 필 수밖에 없는 운명도 있죠. 이제 그것처럼 이분은 두 분 관계를 두면서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다 이런 희망도 가지고 있고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호기심을 포기할 수도 없고 또 지금은 약간 거리감도 있고 선도 지키고 있지만 분명히 나아질 것 같다라는 확신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노랑분들은 이분을 통해서 이분과의 인연을 통해서 훨씬 더 단단한 신뢰를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분이 그만큼 관계에 대해서 진지함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을 그냥 잠깐만 알고 말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또 내 멋대로 행동해도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특히 두 분의 미래를 보여주는 카드에 39번 카드 새로운 삶이라는 키워드가 적혀 있거든요. 이제까지 여러분은 이런 사람 만난 적도 없다고 하고요. 이런 관계에 맺어본 적도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사랑을 하셨어도 이런 편안한 경지에 이르는 사랑은 없었다고 보이고요. 또 소울메이트로 발전한 가능성도 매우 크거든요. 어쩌면 하늘이 이제까지 여러분의 경험을 주면서 사람 알아보는 눈을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요. 좋은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에너지도 키워준 것 같아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사실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은 선한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또 선한 에너지가 증폭된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겪었던 경험이나 시간들은 여러분을 더 단단한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분과 인연이 연결되는 것도 만약에 과거 옛날이라면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냈을 수 있어요. 이분의 성향상 계속 이제 우리는 함께 성장하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 줄 거거든요. 만약에 정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대방의 얘기는 그냥 잔소리처럼 들릴 거예요. 또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 수 있죠. 특히 그렇기 때문에 노랑분들은 이분과의 관계가 단순히 로맨스라든지 사랑 이렇게 딱 정체성이 정해지는 것 같진 않거든요.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 이거는 무가치한 인연과 완전 분리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미래를 보여주는 카드들을 보시면 상대방이 조만간 행동을 시작할 것 같거든요. 방식 자체는 처음에 좀 감정이 없는 것처럼 사무적인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이 교수님이 학생들을 상대로 연구실 방문할 수 있는 기간을 열어두겠다 신청하세요.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원하는 사람들은 연구실을 방문하고 교수님이랑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겠죠.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교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돌려보내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일정 자체를 교수님이 딱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죠. 연구실에 여러분이 갔더니 교수님이 이런 기회가 있다. 사실 너한테 딱 맞을 것 같다. 약간 프로그램을 소개해 줄 수 있고 장학생 신청을 도와준다든지 취업 기회를 열어준다든지 인턴 기회를 알려줄 수도 있고요. 갔더니 아예 다른 선배를 그 자리에 오게 해가지고 멘토링을 연결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일단은 처음에는 형식상 뭔가 공개적으로 공정한 방식으로 여러분과의 만남 기회를 만들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 기회를 잡아내야 상대방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연결되고요. 노랑이 먼저 한 걸음 움직여줬으니까 내가 10걸음 다가가겠다. 이 상대방한테도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오프닝, 뭔가 기회가 열리는 거, 노랑분들이 참여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혹은 이분이 어떤 공적인 자리를 먼저 열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커리어나 공부 이런 얘기하는 줄 알고 갔는데 막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진짜 잘 통하고 관계가 서서히 발전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상대방이 다 준비한 세팅한 일정인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컵의 왕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서두르거나 뭔가 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감정을 확 오픈하지도 않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예의 바르게 뭔가 공정하게 다가오는 일정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 속도에 맞춰서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놓아 보시고 도움도 요청해 보세요. 분명히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큰 도움을 줄 것이고 두 분 관계도 앞으로 오래 유지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빨강 고르신 분들 오늘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설렘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키워드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설레고는 있는데 아직 막상 다가오는 건 좀 어렵다고 해요. 이제 그렇다면 두 분은 물리적인 거리가 멀지 않고 심리적 거리가 먼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오늘 이분의 정체를 말해주는 카드에 보시면 가운데 컵 3번 카드가 들어왔어요. 세 사람이 지금 같이 기쁨의 축배를 들고 있거든요. 세 사람이 하나의 얘기를 두고 기뻐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공동의 이슈, 공동의 목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 주변에 한번 둘러보시면 이분의 정체 알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가까이로는 회사나 부서에 있는 사람, 학교나 학원, 동아리, 모임, 정말 근처에 존재하는 사람일 수 있고요. 심리적인 거리가 멀고 몸만 스치기 때문에 아직 가깝지는 않은 옆 부서 사람, 거래처 사람, 같은 건물, 옆 건물, 단골 가게, 같이 각자 공부하는 도서관, 독서실, 이런 사람도 가능하거든요. 두 분이 이렇게 공적인 관계로 얘기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털어놓기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점이 사실 빨강분들한테는 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상대방은 평소와 같은 좀 자연스러운 빨강분의 모습을 보면서 매력을 느꼈다고 해요. 편안한 아름다움을 보게 됐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사실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 어색하지도 않고 정말 빨강분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셔도 되고 그 모습이 이미 상대방에게 설렘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자연스러운 교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 분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관계가 될 것 같고요. 첫인상이나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 이것보다 실제로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면 이분의 매력이 진짜 클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셔도 되고 또 꾸밈없이 솔직하게 다가가도 되는, 그게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기쁨이 되는 관계다, 이렇게 보여요. 특히 오늘 키워드 카드에는 나비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요. 영어 문화권에서는 이 뱃속에 나비가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너무 설레고 심장이 쿵쿵대고 긴장감이 있을 때, 그때가 이 나비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뱃속에 나비가 있는 거는 너무너무 설레서 긴장된다.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을 생각하면 설레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을 마주칠 자신도 없다, 이런 상태를 보여요. 이 나비가 말하는 긴장감은 긍정적인 떨림이거든요. 빨강분들을 향한 시선이 긍정적이고 또 과거에 한 번도 엮이지 않았던 사람일 거예요. 예전에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 경우라면 이런 떨림은 좀 존재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후회나 미련, 이런 감정이 더 많지 여러분 보면서 눈도 못 마주칠 정도의 설렘은 없을 거예요. 또 이 나비라는 단어는 이 애벌레에서 고치의 시기를 겪고 그리고 나서 나비로 태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완전한 변화, 또 한 번도 겪지 않았던 새로움, 이런 키워드도 연결해 볼 수 있거든요. 이전에는 애벌레였던 단계, 한 번도 나비를 생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예전에는 맺어지지 않았던 관계, 이제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나비는 한 번 나비가 되면 다시 고치에 들어가지도 않고 다시 애벌레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이 돌이킬 수 없는 변화, 이런 뜻도 있어요. 이 아마 상대방은 이미 여러분에 대한 궁금증이나 호기심이 어떤 단계를 넘어섰다라고 보이거든요. 또 우리가 나비를 봤을 때는 행운이 올 것 같다, 이런 예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분 관계는 앞으로 새로운 국면, 또 긍정적인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아까 보셨던 가운데 3번 카드 옆에 지금 상대방이 동전 5번과 칼의 왕 카드를 가져왔거든요. 이분은 속으로는 엄청난 설레는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겉껍질은 굉장히 차갑고 단단하다라고 보여요. 이분 자체가 과거의 관계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나는 지금 빨강이랑은 이런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시기야, 약간 장애물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분은 지금 머리와 가슴이 따로 분리되는 그런 상태로 보이거든요. 학생이신 분들은 좀 나는 지금 공부에 집중해야 될 때야, 그건 빨강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요. 공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나는 지금 빨강한테 내 호감을 표현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나는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야, 약간 선을 긋고 있는 그런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현실에서의 부담감,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욕구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분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보면서도 드는 생각이랑 겹치는 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에너지 교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면 안 돼라는 기저가 깔려있는 그런 관계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근데 결정적으로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된 계기 자체가 나는 빨강이랑 좀 같은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약간 공감대에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 고립, 갈등 이런 걸 상대방이 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직접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또 그거는 빨강의 성장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 근데 나도 그런 아픔과 힘든 시기에 있으니까 빨강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졌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빨강은 오늘 어떨까? 오늘은 괜찮을까? 약간 여러분의 심리, 멘탈 이런 거 걱정하는 것 같아요. 이 동지애 또 동반자 의식 이런 것도 확실히 깔고 있고 전우의 느낌도 있거든요.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건 너랑 나랑 다 마찬가지지. 약간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어두운 그늘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모두 삶이 다 어려움이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럴 때도 같이 긍정을 찾는 것, 미래에 대한 희망을 꺾지 않는 것, 매일을 살아가는 힘을 점점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이제 이분은 그런 면에서 사실 여러분보다 멘탈이 조금 더 약한 것 같거든요. 막상 여러분은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고 자신의 불안감을 여러분한테 투영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숙제를 상대방이 해결해 줄 수 없기도 하고 해결할 수도 없다는 거 상대방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히려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는 괜찮아, 나는 살아갈 힘과 에너지도 가지고 있어. 근데 이분은 어쩌면 빨강이 진짜 많이 힘들 거야. 나라면 빨강의 상태라면 주저앉았을 거야. 근데 우리가 함께 있다면 버틸 힘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을 통해서 자기가 힘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묘한 설렘, 또 묘한 동질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빨간 분들은 이분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각자 일하느라 바쁜 시기인데 가까워지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나도 지금 진짜 중요한 시기고 그건 어차피 쟤도 알고 있는데 그럼 어쩌자는 거야? 약간 이런 마음도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오늘 카드들은 두 분이 가까워지는 게 뭐 당장 눈에 보이는 영향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힘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조언 카드로 들어온 이 사회의 규칙을 따라서 이런 문구를 생각해 보게 돼요. 사회가 정한 규칙, 규율, 사회가 정한 어떤 파도의 흐름이 있는데 그거를 따라가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 그걸 거스르지 않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안정감, 이것도 크다고 보이거든요. 과도한 규칙과 규율은 개인의 창의성을 막게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규칙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많아요. 이제 길에 자동차들이 다닐 때 교통신호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신호가 없어야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막상 그렇지 않거든요. 순서대로 규칙이 있어야 그 규칙이 잘 지켜져야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이 메시지를 빨강분들에게 적용해보면 두 분의 관계가 물살을 거스르는 도전이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너무 뜨거운 사랑이라면 우리는 여기를 벗어나자. 우리만의 파라다이스로 가자. 현실을 벗어나서 도망가자. 약간 사랑의 도피를 감행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원하는 것만 쫓게 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생각을 아예 안 한다면 결국 후회할 수도 있고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가장 좋은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거든요. 가장 나다운 삶의 목표를 가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나의 삶도 온전히 즐길 수 있고 과정을 만끽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어쩌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빨강분들의 이 카드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분이 바로 여러분의 일상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아픔을 털어놓게 되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될 것 같거든요. 이 상대방도 서서히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는 아니지만 함께하는 것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함께할 때 각자 삶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또 더 큰 희망도 보게 된다. 상대방이 그런 것도 깨닫게 될 것 같아요. 특히 두 분의 미래에는 운명 같은 우연, 필연 같은 사건이 등장한다라고 하거든요. 두 분의 미래에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막 일방적으로 당기거나 어떤 사건을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늘이 준비하고 있는 사건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필연적인 사건, 이 카드는 우연처럼 두 분이 함께 있다든지
두 분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집어주는 장면, 같은 장소에 갇히는 장면, 둘만의 공통 분모가 생기는 장면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그 장면에서부터 서서히 가까워지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있다고 보이고요. 아마 빨간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장면 이후로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미 여러분을 궁금해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인연의 끈은 이미 두 분 사이에 연결돼 있어요. 이분은 지금 마음은 있는데 억지로 누르면서 머리를 싸매고 있고요. 나는 빨강을 궁금해하면 안 돼. 우리는 사회적인 규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될 거예요. 미래를 보여주는 카드들을 보시면 분명히 두 분 사이에 새로운 역사가 쓰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두 분은 평생을 되새길 수 있는 추억도 만들어 가실 거고요. 그 우연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또 그 시기에 대해서도 빨간 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미 하늘이 정해둔 시간과 장면이 구체적으로 있다고 하고요. 또 상대방이 이미 속마음에 월드카드를 쥐고 있거든요. 이 인연은 결국 완성될 것 같다. 잠재의식이 의미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우연 같은 어떤 장면이 들어올 때 너무 의식적으로 누르지 마시고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 사이야. 약간 이렇게 막지는 마세요.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해 보시고 또 상대방이 특히 여러분의 상처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때 솔직하고 소탈하게 털어놔 보세요. 이미 상대방이 준비하고 있는 인연이 이제 그 장면을 기점으로 강하게 연결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빨강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